지금 교육 현장은 융합형 인재를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프로젝트 활동과 연구를 체험하는 교육인 R&E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욕설 남용 현상을 융합 연구를 통해 접근한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 주워 담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 사실이 아닌 소문이나 험담, 욕설이나 폭언, 남의 약점 갖고 놀리기. 이렇게 던진 말들은 듣는 사람의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일까요? 언어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세상. 왜 많은 학교에서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욕설에 중독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부터 욕설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욕설에 중독된 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욕설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치료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공격 의도와 상처받았다는 청자의 모멸감을 기준으로 언어폭력의 양상을 살펴야 합니다. 욕설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인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A형 욕설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 씨발놈아. 너 이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가. 이 씨발놈이 돌았나? 씨발놈이 족도 아닌 새끼 어디서 깜짝대? 따까리 새끼는 따져 이 씨발놈아! 아이 씨발 새끼. 나도. 나와 이 개새끼야. A형 욕설은 욕을 하는 사람과 욕을 수용하는 사람 모두 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때 일어나는 상호 주고받는 폭력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B형 욕설 장면입니다. 램보, 너 진짜 풀렸구나? 에이 씨발놈아. 근데 반갑다. 하지마, 응? 휴. 아이 저거 새끼 저거. B형 욕설은 욕을 하는 사람은 욕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청자가 이를 욕설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상호간 언어폭력인 A형 못지않게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성립하는 B형 욕설이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할 때 상대방을 공격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했지만 욕설을 듣느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욕설로 받아들였다면 언어폭력이 성립되는 거죠. 말하는 이가 공격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듣는 사람이 그것을 언어폭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말하는 이가 가해자, 듣는 이가 피해자 관계가 성립하는 심각한 폭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니김에 이 씨발 이거 비가 또 와? 빨래가 말라야 있지 씨발. 아이 아줌마! B형 욕설에는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배설한 욕설을 제3자가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C형 욕설입니다. C형 욕설은 욕을 발화하는 사람은 욕이라고 인식했지만 청자가 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청자가 화자의 비아냥거리는 공격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A형과 B형에 비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봉산탈춤에서 말뚝에 비꼬는 의미를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양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직 치권다 뭐인데 임마. 다음은 D형 욕설 장면입니다. 모를 것 같은데? 아이 내 말 믿고 한번 봐봐 임마.
사람도 많고 덥다며. 딴 거 보자. 야, 이런 것도 친구랑 같이 한번 봐줘야지, 새끼야. 내가 보여줄게. 됐어. 이수령 영화보다 재밌냐? 야, 이소룡이 게임이 되냐? 일단 보고 얘기해. 성령 저 새끼 골 때려가지고. 웃기지 마, 새끼야. 그래도 이소령이지. 이소룡 한물 갔지, 새끼야. 이소령이지, 새끼야. 성령이지, 새끼야. 짚었어, 추웅이 추웅. 이 새끼 봐라. 나 술 먹었냐? D형 욕설은 화자와 청자가 모두 욕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존나와 시발과 같이 정도부사와 감탄사 형태로 일상어처럼 쓰이는 경우와 남성들을 중심으로 친근한 사이에 주고받는 욕설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거는 이미 녹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꾸 틀면 나오고 프로그램이 그래 깔렸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동적으로. 왜 우리도 이래 사람들 보면 커도 어떤 욕쟁이 할머니가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언어예요. 일상 언어. 욕설의 오염된 정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fMRI는 대형 병원이나 뇌과학을 연구하는 전문 시설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변화와 스트레스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제 손가락에는 GSR, 즉 피부전기 자극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각성 정도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인체가 각성하게 되면 코르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는 손에 부착한 GSR 센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GSR 값은 높게 측정됩니다. 당연히 욕설 자극은 일상어보다 GSR 값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강한 욕설을 들을수록 강한 땀의 분비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땀의 분비만이 아니라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콜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동시에 분비되기 때문에 인천 하늘고등학교 언어폭력연구소 연구원 학생들은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A형, B형, D형 욕설에 해당하는 영화 장면을 편집한 자극 화면을 무작위 순서대로 제시하고 이에 반응하는 학생들의 GSR, 즉 피부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욕설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상호적 언어폭력인 A형에서 각성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방적 언어폭력인 B형, 일상어 수준인 D형 욕설은 각성 수준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욕설 어휘에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은 욕설보다는 영화 장면에 몰입하는 정도가 강했습니다. 200명의 고등학생 피험자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A형 욕설에 대한 GSR 반응이 D형 욕설보다도 약했습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욕설 어휘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욕설에 중독된 학생들은 언어폭력 장면보다도 친한 사이에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사가 진행되는 D형 욕설 장면에 더 집중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GSR 측정을 통해 욕설 어휘에 중독된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공격적인 언행과 욕설에 무감각해진 학생들에게 욕설을 혐오스러운 자극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언어폭력이나 욕설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공익광고나 사회적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욕설과 언어폭력을 줄이자는 공익광고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175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포스터 45장을 위협 소구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게 하였습니다.
연구원 학생들은 분류를 마친 학생들의 포스터를 입력하여 데이터로 구축하였습니다. 화면은 각 포스터별로 175명의 학생들이 상중하 비율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위협 소구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포스터를 4개 살펴보겠습니다. 위협 소구 수준이 낮은 포스터들은 입에서 나오는 욕설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위협 소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43번은 욕설을 입김으로 약화시켜 표현하였고, 다음으로 수준이 낮은 39번은 입에서 주먹이 나가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낮은 32번 포스터는 언어폭력이라는 붉은 글씨를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협 소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33번은 한글을 이용한 우리나라 광고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학생들이 위협 소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포스터를 4개 살펴보겠습니다. 위협 수준이 높다고 평가된 포스터들은 욕설에 의해 상해를 입는 잔인한 장면을 유추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혐오스러운 신체 상해 장면을 동원한 금연 캠페인 활동마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위협 소구 수준이 높은 언어폭력 예방 포스터만으로 욕설 현상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존나가 욕설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우, 훨씬과 같은 정도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설 의미 교육법은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욕설의 뜻을 가르쳐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욕설 의미 교육의 목적은 주로 D형 욕설로 사용되는 정도부사 존나와 호칭어 개새끼와 같은 욕설을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쌍 숙제 존나 많다. 에이 더러워. 숙제가 성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많아. 아, 씨발, 언제나 이렇게 빡쳐, 진짜. 아무하고나 성교할 정도로 화가 나. 언제 다 해. 대가리를 칠 정도로 짜증나네. 욕설의 의미교육법은 위협 소구 수준이 낮은 자료부터 위협 소구 수준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 하늘고등학교 언어폭력연구소에서 제작한 욕설 개새끼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위협 소구 수준이 낮은 포스터이고, 이것은 욕설 존나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위협 소구 수준이 높은 포스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스터를 널리 배포한다고 해서 욕설의 남용 현상을 감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말이 참 거칠다 하는 생각 드실 텐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욕설 역시 그 폐해를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문제점들 중 하나입니다. 학교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욕설 문화 개선 교육과 캠페인 활동의 효과가 한 학기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관역에 집중해서 실험을 진행해줘. 지금 인천 하늘고등학교 연구원 학생들이 정도부사, 매우, 훨씬, 존나를 무작위로 보여주면서 뇌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파 측정 방법을 ERP, 즉 사건 유발 전이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실험에 앞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측정한 사건 유발 전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유발 전이에서 P300파는 자극을 본 후 0.3초 근처에 높이 솟아있는 파형입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은 매우, 훨씬, 존나라는 단어를 본 후 발생한 P300 피크 값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들 어휘들을 보고 발생하는 무의식적인 뇌파가 동일한 것입니다. 실험군 학생들에게는 욕설 의미 교육법과 국어 문법 교육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제공하였습니다. 욕설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판단하는 활동을 통해 교과 수업과 욕설 문화 개선 교육을 통합한 것입니다. 불만을 비하할 수 있나요? 그렇죠. 불만은 비하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죠? 불만은 표출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비하할 때 사용된다로 바꿔주는 목술 호응에 관련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대조군 학생들에게는 욕설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일반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판단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켰나 도대체? 그렇죠?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키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선조들이라는 주어와 지키다, 지키시다라는 서술어가 호응이 되었냐 되지 않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학생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욕설 의미 교육과 문장 오류 수정 교육 후 학생들의 뇌파를 다시 측정하였습니다. 대조군 학생들의 뇌파는 사전 검사 때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험군 학생들의 뇌파는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매우 훨씬의 P300 진폭은 실험 전과 차이가 없으나 존나의 P300 진폭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존나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300m초, 즉 0.3초 이내에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뇌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실험에 참여해 보니까 존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고 이제 친구들과도 불쾌해서 별로 쓰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인천대학교 김평원 교수팀은 문법적 사고 과정을 아이 트래커와 뇌파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융합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언어폭력연구소 연구원들은 이 방법론을 배워 욕설 의미 교육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보통 문장과 욕설의 의미를 설명한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시선 추적 장치인 아이 트래커를 활용해 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시선이 집중된 곳이 붉게 타오르는 것으로 표현된 히트맵을 보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특정 단어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균등하게 시선을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판단하는 과정의 시선 추적 결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법적 오류를 판단할 때에는 학생의 문법적 직관과 맞지 않는 부분에 시선이 집중되어 히트맵이 형성됩니다. 화면은 주술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임을 잘 지적한 시험자의 시선 추적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문법적 사고력이 부족한, 즉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피험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법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피험자의 히트맵은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구별되지 않고 단어 곳곳으로 시선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문장 대신 욕설의 의미를 설명한 문장을 활용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조세 의미를 설명한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어부 쪽에 약간 더 집중하는 경향은 있으나 앞서 살펴본 일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법적 오류를 판단하라는 과제를 주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문법적 오류를 찾는 중에도 욕설 어휘에 자주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문법적 오류가 있는 부분 외에 욕설 어휘에도 강한 히트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관련된 어휘를 반복적으로 되새겨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욕설의 의미를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국어 문법 수업과 통합된 교관의 활동 사례는 수능 국어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강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GSR과 뇌파를 활용한 생체신호 측정법을 활용하여 욕설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은 RNE는 물론 청소년 언어 문화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현장에는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MBL 장비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RNE 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적용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교과 중심에서 핵심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프로젝트와 RNE와 같은 비교과 활동이 교과 활동을 견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이과 융합형 창의 인재 교육을 목적으로 2009년 인천대학교 김평원 교수에 의해 개발된 수레바퀴 모형은 인문학을 포함하는 한국형 스팀 교육과 팀별 개인 논문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팀 논문을 다시 하나로 융합하는 방식의 RNE를 결합한 것입니다. 수레바퀴 모형은 바퀴통에 해당하는 중심 테마가 바퀴살에 해당하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역사, 지리, 서재학으로 구성된 8개 개별 연구들을 확장한 후 바퀴테에 해당하는 융합연구로 발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수레바퀴 모형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자료들을 압축하여 정보를 만든 후 정보를 정리하여 지식을 구축하는 바퀴살 단계를 지나 다른 팀의 지식과 소통하면서 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레바퀴 모형은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학생들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수행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지도교사는 학생들에게 막연하게 연구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연구팀의 지도교사와 마찬가지로 연구 설계와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동등한 연구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수레바퀴 모형을 적용한 연구 결과는 2010년, 2011년, 2014년에 KBS 9시 뉴스에 7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화차가 400여 년 만에 고등학생들의 손으로 복원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아주 재미있고 또 설득력 있는 가설을 내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23전 전승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풀기 힘든 미스테리처럼 회자되어 왔죠. 이순신 장군이 방패연으로 전투를 지휘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연이 사용됐다는 가설을 담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논문의 저자가 고등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전술력으로 진압하라! 후퇴를 거듭하는 조선 수군. 마침내 이순신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고 성진하라! 성진하라! 하객진이 펼쳐집니다. 당시 수군은 이 명령을 북소리로 내렸을까? 불가능하죠. 스피커가 바로 위에 달려있음에도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전쟁 상황에서는 실험을 해보니 북소리와 깃발 신호는 150m 정도 이내에서나 가능할 뿐
넓은 바다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이를 극복한 비결은 바로 신호연. 다양한 무늬의 연을 띄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전쟁할 때 사용한 연입니다. 이 연이 45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바리는 명령 대기, 중몰이 눈쟁이는 포위 선멸을 뜻합니다. 하지만 신호연은 적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암호 체계로 운용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혼자 떠 있을 때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2개나 3개가 같이 뜨면 의미가 달라졌을 거란 겁니다. 현대에서도 해군에서 이제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고요. 야구에서 작전할 때 이렇게 사인으로 전달을 할 때요. 또 명령 수신자와 명령 내용을 나타내는 연이 서로 달랐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암호 체계 가설을 세우는 데는 수학이 동원됐습니다. 연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에도 중복 순열이라든지 순열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해서 23전 23승. 불패의 신화 뒤에 신호연의 암호 체계가 숨어 있었다는 이 논문의 저자는 32명의 고등학생들입니다. 한 학기 동안 8개 연구팀은 자료 수집, 정보 생성, 지식 산출이라는 수레바퀴 모형의 바퀴살 단계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욕설 현상을 탐구하는 8개 팀별 연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얼굴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뇌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보고 진짜 반응을 하는지 반응을 안 하는지 그런 걸 실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극이 주어지면 P308라는 뇌파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잡기가 어려워서 그걸 잡는 게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뇌파 기계를 저희가 왔을 때 잘 다루지 못해서 그것을 좀 초반에 많이 애를 먹었었는데 좀씩 계속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계도 꺼내보고 그리고 계속 그냥 심심할 때도 친구들이랑 실험 같이 한번 해보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수많은 애를 먹으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쯤에 이르러서 저희가 원하는 뇌파가 나왔을 때 그때 기뻤습니다. 팀원들과 서로 협력을 통해서 헤쳐나가면서 이 팀 연구가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역판이랑 네, 저희 S팀은요, 욕설의 의미 교육 전후의 뇌파, 즉 ERP의 P300파를 측정을 해서요, 그 뇌파의 크기 변화를 비교를 해서 욕설의 의미 교육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치를 비교해서 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과학팀인 S팀은 뇌파 측정 방법과 분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익히고 욕설 의미 교육의 효과를 사건 유발 전이 분석을 통해 입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직접 뇌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6개월 만에 사건 유발 전이 분석에 성공하였습니다. 뇌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전극을 정확한 위치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요. 피험자의 두상이 모두가 다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그 전극을 부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욕설의 음성적 특징을 찾기 위해서 프라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욕설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혔는데 결론은 욕설만의 음성적 특징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어렵게 다 끝내고 나서 그 실험한 결과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결과든 원하는 결과가 아니든 간에 어떤 결과값이 나왔을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서 더욱 변이 통제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었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변이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서 그것이 뿌듯합니다. 요즘 들어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욕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후에 욕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T팀에서는 과학적으로 욕설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플라트를 이용해서 욕설의 피치라든지 아니면은 지터값이나 심어값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것들을 욕설의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어떠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대학교 때 공부했던 국어 의문론을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도 스스로 좀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국어 과목에서도 실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던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욕설은 고주파 수대의 소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사람의 소리 성분이다. 욕의 성분을 분석하면 주로 3000에서 6000Hz의 주파수를 나타낸다. 소리의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일반 음성과 달리 욕의 소리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듣는 고주파 대역에서 봉우리를 이룬다. 한마디로 욕은 우리 귀를 날카롭게 자극하는 음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닙니다. 존나라는 욕설은 이러한 분석과 맞지 않습니다. 발음이 부드럽거든요. 기술팀인 T팀은 음성 분석 기술을 익힌 후 욕설의 음성적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욕설은 고주파대의 소음이라는 기존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국어의 거센 소리와 된 소리가 모두 듣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발놈이라는 욕설이 프랑스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사람으로 들린다는 점. 개새끼라는 욕설이 일본 사람에게는 결석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욕설만의 음성적 특성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욕설은 그 욕설을 사용하는 대중들 사이에 부정적 의미가 공유되었을 때 그때 성립될 뿐입니다. 저는 욕설을 많이 들어서 둔감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 반응을 재보고 하니까 저도 그때 인체가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유효한 데이터가 있고 무의미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변인 통제가 필요하더라고요. 혼자서만 공부를 하다가 다른 애들이랑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생각 나누고 그랬던 게 되게 보람됐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깨달은 점도 많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합쳐서 하나의 논문으로 만드니까 정말 멋있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공학팀인 E팀은 욕설 자극에 반응하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피부 전도도 데이터로 구축하여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영화와 실제 상황을 재현한 다양한 장면을 제시하면서 생체 신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피험자의 주관적 설문지 검사와 비교 매칭하면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음성에 대한 자극이라든지 노래 가사 아니면 동영상 속에 들어있는 특히 영화 장면에서 나오는 그런 욕설 자극에 따른 피부 전도도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융합연구팀 중 2팀은 전자공학, 엠베디드 시스템공학, 컴퓨터공학 등 인간과 컴퓨터가 하나로 융합하는 연구를 하는 동아리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공학 한림원의 학술지 청년공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유롭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짚어주면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이미지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이제 사람들의 욕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저는 이제 디자인계를 꿈꾸는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지각 현상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하나하나의 작은 실험이 모여서 큰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되게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A팀 학생들은 시각 홍보물의 소구 전략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먼저 금연 홍보물의 소구 전략을 분석하고
사람들이 동일한 홍보물을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탐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언어폭력 예방 홍보물의 소구 전략을 탐구하였습니다. 시각 홍보물의 디자인을 탐구하기보다는 동일한 자료를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시지각 현상을 중점으로 지도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A팀 학생들의 실험에 피험자로 참여해 보았는데요. 시각적 사고력이 언어적 사고력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저희 팀 연구가 영화 속 욕설을 전사하고 그것을 수식으로 만들어내는 활동이었는데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것 사이에서도 그렇게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룰 줄 몰랐던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직접 써볼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평소에 통계학과라는 진로를 희망했는데 먼저 전공을 체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발표 같은 거 할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발표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용기를 냈다는 점에서 저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M팀 학생들은 조폭영어의 언어폭력 지수를 산출하는 최적의 수학적 모델링을 탐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조폭영어의 욕설 장면을 치밀하게 개량화하면서 언어폭력이라는 추상적인 실체를 명시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활동에 도전하였습니다. 네, 학생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욕설들의 빈도나 시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계량화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수치들을 얻어낸 다음에 영화의 폭력성 정도를 평가하는 수학적 모델을 제안하려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영화의 등급화 모델까지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욕설 지속 시간과 횟수, 특정 욕설의 응집성, 폭력적인 장면과의 관련성 등 학생들은 다양한 변수를 체계적으로 계산하면서 수학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을 체험하였습니다. 네,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욕설을 계량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계량화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아니면 빈도를 계량화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간 같은 경우에 연속적인 양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빈도 같은 경우에는 이산적인 양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을 계량화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 정치인의 그런 폭력적인 언행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정당성으로 관점을 봤을 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평소 성군이라고 알고 있던 정조가 어찰첩에서는 욕설도 사용하고 다혈질이었던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권위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는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욕설이 가지는 장기적인 효과나 그런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막말이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또 그 발언자의 권위를 하락시킴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막말과 욕설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욕설이 과연 정치 전략으로 정당한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정조는 격정적인 인간이었다. 뜻을 거스른 신하는 거침없이 비난한다. 입에서 젖비린내 나고 미처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한 놈과 경박하고 어지러워 동서도 분간 못하는 놈이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려고 한다. 200년 만에 공개된 정조의 편지는 이제껏 알 수 없었던 인간 정조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팀인 H팀은 정조의 욕설 사용 문제를 윤리적, 정치적, 철학적으로 논의하고 현대 정치인의 막말과 이에 따른 언어폭력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와 역사교육과 교수진의 피드백을 통해 인문사회계열 연구 방법론을 습득하면서 예비학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과연 과거의 군주들의 욕설이라고 하는 것과 현대 정치인의 욕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학생들이 문헌을 하나하나씩 찾아보고 한국에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들을 조사하고 윤리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씩 수월해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H팀은 정조시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공부하고 당시 사회에서 군주의 욕설은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체험하였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니 많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지역별 방언 욕설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방언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였습니다. 10대들이 어원을 모르고 욕설을 사용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매체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연구를 하면서 욕설의 어원도 알게 되었고 욕설과 방언의 상관관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쓰이는 욕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욕설의 다양성이 살아있구나. 그런 다양성은 언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욕설 사용이 현재 빈번한데 그 사용 실태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욕설 어휘의 지역적 특성을 연구하는 G팀 학생들은 청조 지역으로 직접 욕설 체록을 위해 현지 답사를 떠났습니다. 시험자를 만나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언어학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를 체험하였습니다. 정규 지리 수업에서 인문지리학하고 관련한 탐구 활동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G팀 학생들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통해서 생생한 지역 욕설 데이터를 수집해 와서 대견스럽습니다. 네, 학생들이 언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과 함께 답사를 떠남으로써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던 공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사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욕설이랑 문학작품 속의 욕설이 서로 어떤 변천 과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게 양적 연구다 보니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잘 나와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욕설이라는 게 단순히 보기에 되게 폭력감을 주고 그런 단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정 측면에서 많은 것을 독자에게 주고 또 그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욕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부각시켰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현지 분들한테 직접 욕설의 쓰임과 그 욕이 어느 작품에서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현지의 발음으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점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B팀은 홍명희의 임꺽정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에 반영된 욕설을 분석하여 문학사회학적 관점에서 언어문화를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문헌 연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을 직접 찾아가 지역 욕설의 발자취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팀은 이제 당대 사회의 모습이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기본으로 해서 작품 속에 나오는 욕설의 개수와 종류에 대해 분석하고 여러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결과물로 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R&E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언어조사 답사나 대학원에서 실제로 접해볼 수 있는 아이 트래커 실험 등을 해보는 과정에서 많이 어렵지만 또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욕을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언어 교정을 해준다. 그럼 내가 욕을 못하게 하는 건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거고 언어를 교정해 주고는 감정하고 관계가 없잖아. 말을 잘못 쓰는 거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니까 아이고 얘야 그 말은 그렇게 쓰면 처먹으라면 안 되고 잡수세요.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미 습관화되는 게 잘 안 고쳐지겠지만 10번, 20번, 100번 그걸 갖다가 욕이라고 니는 왜 입만 벌리면 욕을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언어 교정을 해준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지금까지 살펴본 8개 연구팀의 연구 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도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이 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면 이제 일선 단위 학교도 R&E와 프로젝트를 지도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 하늘고등학교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대학 연구소 못지않게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의 연구 협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